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청명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2019학년도에 출제했던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 아니면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다뤄볼 거니까 필요한 부분들 잘 메모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문항은 1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점 6,-7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 그었네요. 접점을 PQ라고 할 때 PQ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면 자, 원이 그려져 있고요. 반지름 루트 5 되겠죠? 자, 6,-7 뭐 이쪽 대략적으로 좌표를 잡겠습니다. 했을 때 접선을 그었다. 당연히 원 밖에서 접선 두 개 그었겠죠? 이 접점을 PQ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쫙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봐라. 자, PQ 우리가 이런 선을 뭐라고 하죠? 극선이라고 해서 극선의 방정식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 학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래프 바꾸기 점 x1, y1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PQ. 이때 PQ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것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식이 x1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이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이 문제 풀이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6x 플러스 마이너스 7 y는 5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 학습이 되어 있다면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근데요 왜 이렇게 되지요? 자, 이 부분이 좀 이유를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학습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원 방정식은 기본형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바꾸기 점 x1, y1 접선을 좀 긋고요. 그럼 이제 접점이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접점 부분을 연결하면 직각이 되겠죠? 자, 두 개 직각이 생겨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저 90도 있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좀 잘 됐나요? 그림이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자, 직각이 있으니까 저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하고 여기 점하고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0.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이 원이라는 것은 0,0하고 x1, y1을 지름이 양끝을 하는 원 이렇게 돼요. 이걸 만족해주는 방정식이 x-x-x1 더하기 y, y-y1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하고 원래 주어져 있던 식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하고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직선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었죠? 두 원에서 빼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여기 역시 y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y1 y가 플러스 되면서 y1 y r제곱에서 0 빼니까 r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이 얻어지는 거죠. 해서 극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그 공식을 안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대로 대입해서 6x-7y는 5 답은 아주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 던지는 문제가 첫 번째 1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학습 다양한 이론 깊이가 얼마나 깊게 잘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었으니까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극선의 방식 잘 모르는 학생은 밑에 증명한 것까지 좀 살펴봐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5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P라는 것은 6의 약수, 그러니까 1, 2, 3, 6 이런 숫자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Q는 뭐가 되겠습니까? 3x가 22보다 작으니까 x라는 것은 3분의 22 작다. 그럼 어떤 숫자가 되는 거죠? 이제 10 이하의 자연수를 고려하게 되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까? 3, 7이 21, 그러니까 7 정도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Q라는 것도 대략 어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감을 잡아야 되니까 풀어놨습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 라지 P, 라지 Q, 그러니까 이런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런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를 뭘 풀어야 되죠? P 교집합 X는 P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P집합하고 X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X집합이 더 커야 교집합을 했을 때 여기 P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Q합 X는 Q다. 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X에다가 합쳤는데 Q를 벗어나지 못하고 Q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시하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것은 P집합을 포함하면서 Q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러한 X가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즉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X라는 것은 1, 2, 3, 6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면서 1, 2, 3, 4, 5, 6, 7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X, 포함해야 될 원소 1, 2, 3, 6을 지우고 나면 4, 5, 7 이 세 원소가 남죠? 자, 이 세 원소는 우리가 구하는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OX 두 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간단하게 2의 원소의 개수, 좀 더 그럴싸하게 쓰면 7-4 이렇게 해서 전체 개수 중에서 제한 조건이 있는 개수를 빼서 2의 세제곱, 뭐 간단하게는 뭐 관련 없는 이 숫자를 카운팅해서 3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8이 되는, 즉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가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의 또 대표적인 형태의 표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항을 풀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선택해서 같이 한번 좀 살짝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정확하게는 2의 n제곱 가장 기본, 이때 제한 조건이 가해지면 그곳에서 제한 조건 개수를 빼고 다시 생각하면 제한 조건이 없는 개수들을 써서 답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모양, 잘 기억해서 문제 적용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항 시작합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즉 확실하게 충분히 조건이 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의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됐죠? P이면 Q가 참일 때, 이 뜻은 P집합이 Q집합에 이렇게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됐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정의예요. 집합의 포함 관계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을 때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조건 형태를 표현해 가는 거죠. 자,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집합의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다는 건데, 우리가 막상 풀어야 될 문제는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포함 관계를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 다음에 주어를 잘 찾아서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문제 풀어가는 아주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때 이제 포함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에 의해서 풀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려고 체킹한 거예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물론 이 부분이 A가 0이고 B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죠. 그리고 이게 P 부분이고 Q 부분은 A는 0 또는으로 되어 있고 B는 0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하신 사람은 집합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은 여기는 A 교집합 B 개념이고 이쪽은 A 합 B 개념이다. 그러면 이쪽 집합이 확실하게 더 큰 개념이다. 라고 해서 문제의 조건에 뭐 기억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A축, B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A는 0이고 B는 0이라는 얘기는 좌표의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0, 0 이렇게 하나. 이해됐습니까? 이해 잘 되겠죠? 네. 그러면 A는 0, A는 0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다음 B는 0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와우. Q 집합은 저 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집합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죠? 이 겨우 이 점 하나 가지고 많은 걸 생각하겠다니. 원래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Q 집합이 큰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AB 곱하기 0 것이 0보다 작다. 자, 얘는 A보다 0보다 작다. 또는 B가 0보다 작다. 이것도 이제 축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A축, B축을 잡으면 곱하기에서 0보다 작아지는 것은 뭐가 되겠죠? 여기 2, 4분면, 4, 4분면. 됐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자, 근데 Q집합은 또 어떻게 될까요? Q집합은? A가 0보다 작다. 와우. 이만큼 다에다가 B가 0보다 작다. 또 이만큼에다가 둘을 뭐 하겠다? 합집합하겠다. 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이 3, 4분면에 있는 만큼이 이쪽 집합이 더 크겠다. 이런 뜻이죠. 그냥 직관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합 포함관계 형태로 설명드리려고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던 거하고는 좀 색다를 텐데 어떻게 좀 풀이에 좀 도움이 되는 개념 설정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면서 지금 좀 어려운 풀이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귿은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란 이런 이야기는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와우, 갑자기 곱셈공식이 나왔네요. 자, 는 0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쪽이 실근, 이쪽이 허근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실근은 A는 B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Q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P라면 Q집합은 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은 뭐 이쪽이 훨씬 더 크겠죠. 자, 혹시 이것도 집합 개념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A축, B축을 잡았을 때 A는 B라는 것은 이거 하나고요. 그럼 이거만큼 있고요. 이건 뭘까요? B는 이퀄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Y는 이퀄 마이너스 X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디귿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찾아갔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발례를 찾거나 이런 형태에서 지금은 선생님은 좀 더 정확하게 집합의 표현으로 해서 어떤 집합이 큰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좀 새로운 방법을 조금 보여드렸어요. 물론 선생님처럼 풀이했던 학생도 있겠지만요. 됐습니까? 자,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됐으면 하면서 이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의 즐거운 수학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명고 문제 17번 문제 이어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A점과 원이 있습니다. Y축을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AP 더하기 PQ의 최소값. 그림을 보니까 A점이 있고 점 있고 거리, 원 위의 점에서 거리,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공부할 때 봤던 일반적인 문제 형태라면 짜잔,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x축 위의 점. 가장 기본으로 많이 나오죠. 자, 거리합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어떻게 했었죠? 하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게 되니까?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없애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느냐 물어봤을 때 무슨 길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자, 직선 길이로 쫙 가는 것이 이 길이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간단해져 가는 거니까 하하 문제풀이는 어떻게 되겠다? 직선 길이, 즉 대칭 이동한 것을 A'이라고 했을 때 A'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한다라는 이론. 이걸 접목을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Y축에 P점이 있으니까 요 A를 대칭 이동해서 자, 마이너스 1,0인 요 점에서부터 거리를 갈 거예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잘했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원 위의 점이죠. 자, 그랬을 때 원과 점 사이의 관계, 원과 점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접근법을 할 것입니까? 물론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원 있고 점 있을 때 무슨 관계냐? 근데 원 정의도 잘 살펴보면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의 자체는 점이 아주 핵심이죠. 물론 그 점은 중심이죠. 그랬을 때 풀이의 핵심은 중심 연결이죠. 중심과 연결해 가는 것이 풀이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냐? 그랬을 때 두 점 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만나는 요 점부터 이제 여기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됐다. 혹시 최대를 물어보면 더 이렇게 연장해서 가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대칭에 이동한 점과 원의 중심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심에서부터 쫙 연결해 가게 되면 이 거리가 가장 작아지겠죠. 그때 이제 Q점이 이곳이 아니라 이쪽에 여기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풀이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자, 원의 중심좌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3,8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대칭 이동한 점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 이거 부호가 잘못됐었네요. 대칭 이동해서 1,0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거리를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루트 x 차이가 4니까 4제곱 8제곱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4 공통이니까 공통 4 튀어나가고 1에 2제곱인 4 써서 4 루트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는 중심까지 거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죠? 반지름이 루트 5였으니까 이 루트 5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에서 즉 4 루트 5에서 반지름 루트 5를 빼서 우리는 3 루트 5를 구해야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청명고에서 응용 문제를 살짝 응용한 문제를 냈군요. 가장 우리가 배운 기본 틀, 이 기본이 학습이 안 돼 있다면 물론 어려운 문제고요. 기본 공부한 거에서 자, 원을 이용해서 살짝 변형한 문제 함께 다뤄봤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 위의 두 점 그리고 원 위에 또 다른 한 점 삼각형 넓이 최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까?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되면 A, B 두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점이니까 이 녀석을 즉 A, B 요 길이를 우리는 밑변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처리해주면 넓이를 구해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밑변 길이는 이미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도 한번 또 구해 놓게 되면 으쌰 x 차이가 차이가 5니까 5제곱이 되겠네요. 2 마이너스 여기도 또 5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5 루트 2 뭐 길이도 구해놨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 다 구해놨으면 이제는 이제 높이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겠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뭐 요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 이거랑 평행하게 그어가면서 원하고 만나는 뭐 이런 점들이 가장 먼 거리가 될 텐데 이건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주면 이제 접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직각이 돼요. 중심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위에 두 점 제시됐을 때 여기 중점을 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뭐가 되죠? 직각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놓게 되면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요 점이 여기가 P가 돼서 이때 거리가 최대가 되겠다라는 개념이 돼요. 오, 재밌죠? 접선의 수직에다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중점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면 1부는 그러면 두 점 AB의 수직이등분선 그으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에서 P점을 찾겠다. 물론 P점을 찾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요. 단 대신 AB 둘의 중점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중점을 M이라고 해서 구하게 된다면 4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3의 2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더하기 해주니까 1이니까 2분의 1 중점 좌표 구하는 건 학습이 되어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볍게 중심 좌표 4,3 이렇게 해서 요 거리를 구하시면 이제 요 거리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쪽 길이는 뭐가 되죠?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호호 여기 두 점 사이 거리에 요걸 더하게 해주면 이 전체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겠다? 높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되는데, 자, 거리 구하겠습니다. 4에서 2분의 3, 2분의 8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5의 제곱이 되겠고요. 더하기 3, 2분의 6에서 2분의 1 빼니까 또다시 2분의 5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5 제곱이 두 번 있네요. 그럼 뭐 그냥 계산해서 쓸까요? 자, 2분의 5 공통 튀어나가고 루트 2 이렇게 써지면 2분의 5 나가고 루트 2 써지면 자, 높이 처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있었고 밑변 길이가 아까 5 루트 2 구했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2분의 5 루트 2 있었고 반지름 또 5 더하기 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5가 튀어나가서 곱하기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25 루트 2는 안으로 집어넣을까요? 루트 2 루트 2 곱하기 해주니까 2가 되겠고 이쪽에 루트 2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더 깔끔하게 이 부분은 뭐 큰 차이 안 나니까 이 정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산수가 좀 미스나 보이네요. 루트 2 집어넣어서 약분 1 되나요? 와우. 됐습니까? 자, 계산 됐죠? 자,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지막 와가지고 산수 미스 날 뻔한 이런 문제. 자, 중간에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됐죠? 자, 하하, 여기 높이 최대되는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풀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룰 이번 문항은 20번 문항 논술형 즉 서술형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는데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형 밖에서 도형에 그은 접선은 항상 풀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자, 반지름이 3인 원을 열심히 그리려고 했었는데 원이 자꾸 찌그러지네요. 다음 좌표 3, 마이너스 6 좌표 대략 표시했고요.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 그어지겠습니다. 자, 이 문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좌표가 3인데 이 좌표가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선 중에 자동으로 하나 답이 나오죠. x값이 얼마인 3인 이 형태가 답이 된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수직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잘 구해지지 않는 이 부분이 답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빠져서 답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그림에서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풀이는 어떻게 하죠? 자,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y 마이너스 플러스 6은 이퀄 mx 마이너스 3. 자, m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구하죠? 하하,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되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 문제풀이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요걸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좀 산수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제일 단순한 문제풀이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자, mx, y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은 0 됐고 원 방정식의 중심은 0,0.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3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수를 진행하면 여기 제곱해서 더하기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대입 3m 플러스 6 해서 센스 있게 하는 거 마이너스 동시에 사고가 하고요. 자, 산수를 편리하게 합시다. 이쪽에 공통 3을 약분해 가면서 그럼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죠? m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이쪽 거 곱하기 해가지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제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이퀄 m제곱 플러스 1이다. m제곱 소거되면서 4m은 이퀄 마이너스 3, m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를 맨 처음 주어진 식에다가 이곳에다가 모으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x는 3은 안 나왔죠? 자, 그래서 x는 3 해서 여기 대입한 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답해야 되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런 방법으로 푸는데 또 다른 방법은요, 원 위에 있는 이미 점 자체를 x1, y1이라고 해서 x1x 더하기 y1, y는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9 이렇게 된 것이 3, 마이너스 6을 지난다.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해도 아마 풀이가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식에서는 아마 이쪽에 구했던 x는 3이 아마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일반적인 풀이법에서는 지금 먼저 선생님이 풀어놓은 풀이법이 산수 과정이 좀 단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틀의 원리와도 매치업돼서 좀 쉬운 풀이법이 되는 거니까, 자, 가급적이면 오른쪽 풀이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서 문제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랑랑랑 즐겁게 문제풀이 하고 계십니까? 자, 청명고 21번 문제 이어서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직선인지 조금 감 잡으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요 직선은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아하, 저런 직선들이었군요. 조금 그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직선 이어 그었고, 자, 저 직선은 y절편 이거의 절반에다가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었겠네요. 자, 그런데 얘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와, 이런 점이 대충 이동하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대충 좀 그려지나요? 와우, 맞나요? 이런 점이 이렇게 하고 뭐 어쨌든 대략 감은 잡았습니다. 자, 어떻게 풀까요? 먼저 원래 두 직선의 교점을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2y 플러스 1은 0 이런 부분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하고 교점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사라지죠? 자, 마이너스 3y 이퀄 제로 해서 y 값이 0 이렇게, y 값이 0 나오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쪽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좌표를 하나 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풀이를 해주는 게 좋죠? 자, 대칭 이동할 직선에 적당한 점 하나 잡아서 걔를 대칭 이동 쫙 해서 구해가지고 그 다음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면 이제 답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고 대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2y 플러스 1은 0 여기에 점 잡아야 되는데 보니까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을 잡는 게 뭐 보편적으로 좀 쉬운 점이 되겠네요. 요걸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점을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이 대칭 이동할 때 여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할 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를 해서 여기 기울기 부분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가끔 마이너스 1인 경우,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용하면은 문제풀이가 좀 수월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죠? 조금 오래 걸릴 소지가 존재하죠. 자, 여기 1,1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수선의 발을 직선까지 쫙 내리게 됐을 때 이 좌표가 1,1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이 좌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좌표는 y에다가 1 이렇게 쓰니까 x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이요,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좀 쉽게 나와요. 벌써 대칭점을 구한 겁니다. 이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y 빼기 0 안 써도 되고,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1 빼기 마이너스 2, 1분의 0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우와, 직선의 방정식이요, y는 2x 플러스 2에서 벌써 답을 구했어요. 됐습니까? 하하, 요거 이용해서 대칭점을 빨리 구한 게 키포인트가 되겠군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죠? 저기 1, 이럴 때 대칭점 모르니까 거기를 a, b라고 놓고, 이 둘의 중점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1. 이 녀석이 직선을 지난다. 직선에 대입하니까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a-1분의 b-1 곱하기, 원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수직, 중점, 그 다음 수직,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셨었죠? 자, 근데 오래 걸립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y는 이꼴 x 1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해서 모양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 돼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되는 이런 모양. 이걸 이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좀 수월하게 구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 오른쪽에 설명했던 이 풀이처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답에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쫓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런 부분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2번 청명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큰 원의 둘레의 길이,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 그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작은 원이 있으니까 변 길이를 넣어야 되겠죠? x, y. 그리고 지름이 되니까 지름 길이는 r을 쓸 거니까 2r 이런 식 표현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 라지 r에서 지름 길이가 2r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주 재미나네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즉 이 길이가 2r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좀 쉽게 끝나겠습니다. 이 2r이 몇 번 나오면 됩니까? 4번 나오면 되니까 8r 이렇게 처리해주면 아주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문제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요 녀석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물론 2배의 x 더하기 y 하시면 되겠죠. 뭐 놀랄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식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했을 때 4r제곱 이렇게 되는 관계식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겠죠. t분의 s다 2x 더하기 2y에 으쌰 8r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최소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분모 부분은 최대가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 관계식하고 여기 부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구해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관계식이 보입니까?
산술기하, 최대최소. 근데 합형태?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공식이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모양이 좀 일치되어 가나요? 이쪽이 2x 플러스 2y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으니까 하하 2제곱인 4가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면 되겠구나. 자, 이곳 8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4r제곱? 그거 나갔다 2x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2x 플러스 2y는 32 루트를 씌우니까 그냥 루트 씌울까요? 32r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와우. 그래서 최대값이 이렇게 되겠다. 최대값을 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30이라는 것은 4루트 2로 풀릴 거고 r 풀릴 거고 위에 8r이 있으면 r 지워지고 쓱쓱 지워지니까 루트 2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루트 2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나온 관계식에서 모양을 보고 우리가 학습한 것 중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죠. 식을 만든 다음에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거에서 곧바로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죠? 해서 학습을 얼마나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정명고 중간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